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하게 된 휴맨랩 소속 학부 연구생 김동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논문은 EEG Detection and Recognition Model for Epilepsy Based on Dual Attention Mechanism이고 Nature Scientific Reports 저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는 3.9이고 Q1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논문의 연구 동기와 기여하는 바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필랩시, 즉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방전 반응으로 발생하는 만성신경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명이 앓고 있으며 매년 200만 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약물로 치료하지만 30%의 환자는 효과가 없으며 반복되는 발작은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고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뇌전증을 초기에 감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신경과 전문의들은 EEG 파형의 모양과 진폭을 육안으로 분석하여 뇌전증을 진단해 왔지만 주관적이며 시간 소모가 크고 필요에 의한 정확도 저하 우려가 있으며 특정 환경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는 EEG 신호로 뇌전증 발작을 자동으로 탐지 인식하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제안된 Spatio Temporal Feature Fusion Epilepsy EEG Recognition Model with Dual Attention Mechanism, 즉 STFFDA 모델은 데이터 전처리 및 특징 추출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공간적 특징을 융합할 수 있으며 Dual Attention Mechanism을 도입하여 모델 예측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서 효과를 입증해 뛰어난 일반화 성능을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모델의 전체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델은 크게 4가지 주요 모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CNN 모듈을 통해 뇌파 신호의 공간적 특징을 추출하고 by LSTM 모듈을 통해 뇌파 신호의 시간적 특징을 포착합니다. 1D SE 모듈을 통해 채널별 특징의 중요도를 학습하여 채널 어텐션을 수행하고 어텐션 모듈을 통해 CNN과 by LSTM에서 추출된 시공간적 특징들을 융합하고 융합된 특징들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예측에 중요한 특징에 집중되게 합니다. 이후 FC 레이어를 거쳐 최종적으로 뇌전증 신호를 분류하게 됩니다. 우선 각 모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와 코드를 제공하는 논문이어서 그런지 모델의 전체 과정이 많이 생략되고 요약되어 있어 CNN이나 by LSTM의 자세한 과정과 dot product attention의 과정을 알려주지 않아서 각 모듈의 자세한 구조도나 수식이 없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CNN은 이미지 처리에서 주로 사용되고 본 논문에서는 32개의 커널과 1x3 크기의 필터를 가진 컨볼루션 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채널 내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포착하고 여러 채널의 이러한 특징들을 결합하여 뇌 활동의 공간적인 특성을 모델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CNN은 EEG 신호에 어디서 신호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으로는 Bidirectional Long Short-Term Network, 즉 BiLSTM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EG 신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시계열적 특성을 가지는데 BiLSTM 모듈은 이러한 시간적 특징을 포착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RNN, 즉 순환신경망은 긴 시퀀스에서 기울기 소실 문제를 겪기 쉽지만 LSTM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장기 의존성을 학습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STFFDA 모델은 양방향 LSTM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LSTM이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다르게 두 개의 LSTM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시퀀스를 정방향으로 처리하고 다른 하나는 역방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두 방향의 정보를 결합하여 모델은 특정 시점 이전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보까지 고려하여 더 풍부한 시간적 맥락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뇌의 활동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또 과거의 특정 상태가 미래의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Squeeze and Excitation Block, 줄여서 SE 모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E 어텐션 메커니즘은 입력 특징을 압축하고 활성화하여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STFFDA 모델에서는 채널 어텐션으로
채널별 중요도를 학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2D SE 어텐션을 예시로 들어줬는데 스퀴즈 단계에서는 이전 모듈에서 나온 특징 맵 U를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사용하여 1x1x C 크기의 벡터 Z로 압축을 합니다. 엑사이테이션 과정에서는 스퀴즈 단계에서 얻은 1x1x C 벡터를 두 개의 FC 레이어 W1과 W2 그리고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통해 채널 가중치 벡터 S를 생성해냅니다. 이렇게 생성된 채널 가중치 벡터 S는 원래의 특징 맵에 곱해져 해당 채널의 특징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듀얼 어텐션 중 두 번째 어텐션인 닷 프로덕트 어텐션 모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력 신호에서 특징을 분할하고 추출할 때 뇌전증 발작의 갑작스러움과 발작 마커의 부정확한 위치로 인해 일부 불필요한 정보가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발작 탐지의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어텐션 과정을 통해 발작 탐지의 더 결정적인 시공간적 특징 패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델이 어떤 특징이 더 중요한지를 학습하고 활용하게 합니다. 과정으로는 CNN과 ByLSTM을 통해 얻은 특징 벡터들을 하나로 융합하여 은닉 벡터 QT로 처리합니다. 그 후 다층 퍼셉트론을 활용하여 비선형 변환을 수행하여 새로운 표현 UT를 얻습니다. 이후 소프트맥 함수를 사용하여 정교화하고 각 시점에서의 특징 가중치를 나타내는 확률 벡터 AT를 사용하여 은닉 벡터 QT의 가중합을 수행하여 최종 출력 벡터 S를 얻게 됩니다. STFFDA 모델의 성능 검증을 위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유명한 EG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CHB MIT 데이터셋이고 다른 하나는 University of Bonn 데이터셋입니다. CHB MIT 데이터셋은 보스턴 어린이병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으로 남자 5명, 여자 17명의 총 22명의 어린이 뇌전증 환자로부터 23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EEG를 측정하였습니다. 본 데이터셋은 독일의 본 대학에서 제공된 데이터셋으로 5개의 그룹 A, B, C, D, 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건강한 사람들의 두피 EEG로 각각 개안 상태와 폐안 상태의 EEG입니다. C, D, E는 명확한 뇌전증 환자의 2개 내의 EEG 기록으로 C는 발작 사이의 기간 동안 뇌 측면 방구 해마에서 얻은 뇌파를, D는 발작 사이 기간 동안 발작이 없는 영역의 뇌파 기록을, 그리고 E는 뇌전증 발작 동안 측정된 EEG를 포함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의 논문들이 복잡한 필터링, 노이즈 제거, 특정 특징을 추출하는 전처리 단계를 필요했던 것과 다르게 거의 전처리를 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CHB-MIT 데이터셋에서는 전문가가 발작을 직접 표시하였는데 발작의 빈도와 지속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데이터 불균형을 고려하여 환자별 모델을 학습시킬 때 발작과 발작 이전 상태의 샘플의 개수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에서는 EEG 신호를 정상, 발작 중, 발작 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범주마다 5초씩 2번을 추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이전의 뇌전증 발작을 예측하거나 감지하는 연구에서는 발작의 전 단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발작 시작 5분 전부터 발작 시작까지의 시간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정확한 시간창을 정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데이터의 실제 시간 분포와 발작의 상대적 타이밍을 통해 처리되는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수동으로 시간창을 설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편향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환자는 발작 시작 5분 전부터 또 다른 환자는 7분 전부터 또 다른 환자는 10분 전부터 뇌파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데 발작 전 단계를 5분으로 정의해버리면 일부 환자의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설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데이터셋은 9대1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무작위 분할하여 모델 성능을 평가하였고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델에 사용된 특정 하이퍼 파라미터는 테이블 2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뇌전증 발작 신호가 정상 신호에 비해 발생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여
소스 클래스, 즉 발작 신호의 더 높은 가중치를 보여야 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정확도와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매튜스 상관 계수를 사용하여 각 클래스에 대한 평가 지표를 평균하여 전체 점수를 얻는 매크로 평균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STFFDA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딥러닝과 머신러닝 모델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CHB-MIT 데이터셋은 주로 발작 신호 예측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본 대학 데이터셋은 주로 EEG 신호의 진단 및 분류를 목표로 합니다. 두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CHB-MIT 데이터셋과 본 데이터셋 모두 STFFDA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검증에서도 알 수 있듯이 STFFDA가 다른 모델에 비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델의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공간 특징 모듈과 시간 특징 모듈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와 두 모듈을 모두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을 비교하였는데 두 데이터셋에서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공간 특징 모듈을 학습하였을 때 모델의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CHB-MIT 데이터셋이 본 데이터셋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셨을 텐데 저자는 이를 CHB-MIT 데이터셋이 본 데이터셋보다 많은 샘플과 다양한 환자 데이터를 포함하여 모델이 더 견고한 특징을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3클래스 분류로 상대적으로 더 간단한 것을 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추가로 신호 품질 자체가 더 좋아서 더 성능을 보였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컨클루전에서 논문은 STFFDA 모델이 EEG 신호로부터 뇌전증 발작을 식별하는 데 있어 유망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공간 특징을 통합하는 것과 듀얼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 분류 정확도와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킴을 언급합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더 큰 샘플 크기를 가진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을 추가로 검증하는 것과 뇌전증 발작에는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이번 연구는 단일 유형의 뇌전증 발작을 다뤘고 다음에는 다양한 유형의 발작을 탐지하도록 시공간 특징 추출 접근 방식을 추가로 최적화하거나 더 정교한 분류기를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제에서도 CNN과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데 참고할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논문을 읽게 되었고 뇌파를 분석할 때는 시계열적 특징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시공간적 특징을 모두 보는 점을 제 연구에서도 적용시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논문을 보며 아쉬웠던 점은 데이터 공개 논문이어서 그런지 각 모듈의 파라미터와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추후 각 모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공개된 코드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